안녕하세요. 주식 스윙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최대 주주가 바뀌었습니다. 남양유업. 이제는 남양이란 이름을 과거로 보내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남양유업의 지난 이야기를 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성장 동력을 볼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이야기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감이 조금 오실 텐데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양유업은 2013년까지는 상당히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될 정도로 상당히 우량한 기업으로 각광받고 있었는데, 과거에 우량화 선발대회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량화 선발대회를 이제 기획을 하고 방송을 했던 곳이 이제 남양유업이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분유 시장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유 시장에서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흥행을 시키고 맛있는 우유 GT도 또 흥행을 시키면서 관련된 제품들을 통해서 입지를 강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17차 기억하시나요? 17차 같은 경우도 유제품에 성공을 시키면서 다양한 음료 관련 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경영상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과장 광고라든가 이제 모방을 통한 경영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오너 리스크 경영의 문제점은 2013년에 결국에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가는 100만 원을 넘어가고 상당히 이제 호조를 달리고 있었는데, 대리점 갑질 사태가 터지게 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대리점들한테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좀 떠넘기는 행태가 발견이 되었고, 이후에는 외손녀의 논란, 그리고 과장 광고와 네거티브 광고 논란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기업의 이미지는 급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남양유업은 결국에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좀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남양유업 회장이 이슈가 나오게 됐었죠. 당시 이제 2021년 불가리스 허위 광고 논란이 남양유업에 큰 마지막으로 타격을 주면서 결국 남양유업의 홍 회장은 이제 회장직 사퇴와 함께 자신의 지분을 모두 다 이제 한행컴퍼니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분 총 53% 정도 되는 지분이고요. 3,107억 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가지고 시가총액 한 6천억 정도로 환산되는 가격에 이제 넘겨주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하나의 슈에 좀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오너일과 처우 보장이라는 이러한 좀 이슈를 제기하면서 계약의 무효를 제기했고, 소송이 2023년까지 상당 부분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이 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주가가 크게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2021년 이 매각 이슈와 함께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가 30만 원 아래였던 주가가 단기간에 70만 원대까지 2배 이상 수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모펀드한테 기업이 팔리는 일들은 항상 호재만은 볼 수라고 없는데, 사모펀드가 인수를 한 다음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은 기존의 경영진들의 워낙에 좀 부실한 경영의 이슈가 도마에 올라 있었고, 이 일을 인수하는 한행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웅진식품 같은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인수를 해서 가치를 끌어올려서 매각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을 인정받으면서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양유업 측에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너일과 처우 보장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계약 무효를 주장을 했고, 결국에 법정으로 하면서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아주 긴 시간 소송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남양유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매출은 떨어지고 매출 1조 원 아래로 결국 떨어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었는데, 결국 1월 달 대법원의 이제 선고 판결과 함께 최대 주주가 드디어 한행컴퍼니로 바뀌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최대 주주가 한행코 19 유한회사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를 통해 가지고 남양유업은 이제 새 출발을 기대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양유업을 좀 보게 되면은 제가 일상에서 좀 우리나라의 과거에 이제 분유를 좀 먹이지 않을 때 이제 우량한 선발대를 통해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오너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양유업의 과거 성공 전략은 다 따라쟁이 전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퍼스트 말고 패스트 팔로워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을 갤럭시가 빠르게 따라잡아서 만들어 시장에 성공을 한 것처럼 차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의미를 볼 수 있겠지만, 남양유업의 전략은 사실 좀 이어보다 좀 수준이 낮은 좀 모습을 많이 띠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7차의 흥행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팔리고 있던 16차를 거의 그대로 따라 베껴와서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는 다른 음료들의 흥행과 함께 시장에서도 잊혀진 상황이 되었고, 특히 이 부분은 뭐 카누는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제품이지만, 카누라는 그 커피 믹스 제품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루카라고 이름을 살짝 바꾸는 제품을 냈습니다. 결국 이거는 크게 매출이 나오지 못했고, 이러한 따라쟁이 전략은 좀 일시적인 성과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재까지는 따라쟁이 전략도 제대로 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이제 메일유업이 대표적인데,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바셋이라는 커피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좀 끌어올리기도 했고, 이를 통해서 커피와 여기에 들어간 라떼에 들어간 우유, 아이스크림까지 관련된 이제 프리미엄을 올려갔는데, 남양유업은 이를 따라서 백미당이라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 역시도 불매 대상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따라쟁이 경영 전략마저도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은 1조 원 아래로 떨어졌지만 규모는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다른 메일유업과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메일유업의 매출 총이익이 대략 한 30% 가까이 나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남양유업의 매출 총이익은 20%가 안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원유 같은 경우 유가의 그 원유를 이렇게 특별히 비싸게 가져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냥 따로 마케팅과 관련된 밀어내기 관련된 이슈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파악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양사의 이런 주요 원재료 단가 변동 추이만 본다 하더라도 특별히 나쁘지 않거든요. 원 리터당 이제 키로당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데 1133원인데 남양유업이 1133원, 메일유업은 1252원으로 오히려 메일유업이 더 비싸게 가져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총이익단에서는 메일유업이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판매관리비의 이 부담도 당연히 큰 상황이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매출 원가에도 상당한 오너 리스크의 부담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따라쟁이 경영도 이제는 되지 않는 가운데 나빠진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비용 부담까지 매우 컸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내부적인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은 한편으로는 사실 외부적인 시장 요소도 이런 유업계들에게는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다 아시겠지만 출산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 관련해서 분유 시장 규모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7년 4천억대까지 유지되던 분유 시장 규모는 이제 3천억대 아래로 떨어진 수준까지 되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자식들한테 무조건 더 좋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분유를 먹이고 싶어 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입 제품들까지 관련된 시장을 침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분유로 알려진 aptamil,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들여오고 있는데, 이 aptamil 같은 경우가 독일 제품이 아니고 독일 분유 시장에서 1등을 차지했던 제품이고, 프랑스 다논 그룹의 제품입니다. 이 aptamil 같은 경우가 다른 이제 메일유업이나 남양유업의 분유들에 비해서 통당 이제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차이가 나는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걸 먹이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되면서 이 제품의 매출이 1등인 메일유업의 제품의 뒤를 이어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있고, 남양유업의 분유 매출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즉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갈수록 여기에 대한 파이마저도 이제 내주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존의 제품들 매출은 안 그래도 그 이익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브랜드 이미지로 인해 가지고 전방 시장의 전체적인 위축까지 더해지면서 사실 남양유업은 진짜 오너의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고 새로운 경영 전략이 꼭 필요했던, 안 그러면은 이제 정말 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행컴퍼니로의 최대 주주 변경은 새로운 경영 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1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1조 부근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생산 라인이라든가 판매망 등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제품들 또한 언제든지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부터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 특히 이 남양이란 이름을 이제는 버려야 될 거예요. 이 남양이란 이름 자체가 남양 홍씨 본관에서 이제 따온 이름이거든요. 남양 홍씨 본관 따온 이름이기 때문에 명분도 좀 충분하고, 새로운 이름을 따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비용을 줄이고 흑자를 만들어가는 경향을 하나씩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행코가 이제 인수를 했는데, 과거에 웅진식품 인수 사례도 보면은 인수한 다음에 5년 만에 약 2배 가격으로 기업 가치를 키워가지고 매각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표 브랜드들을 정확히 키워 살려냈습니다. 뭐 자연이라는 주스 시리즈, 그리고 하늘보리 같은 대표 브랜드 등을 핵심으로 키워가면서 기타 비용을 절감하면서 살려내는데, 아직까지 남양유업도 사실 맛있는 우유라든가 그리고 분유의 임페리얼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핵심 브랜드 등을 중심으로 관련된 상품의 라인을 끌어올리고 비용 절감을 하면서 나아가서는 건강기능식품까지 새롭게 좀 시장을 좀 파고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비용 절감부터 효과를 보면서 새로운 성장 모델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적자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어요. 적자가 오랜 시간 지속이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고 있는 메일유업보다 현재도 시총이 큰 상황입니다. 그만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브랜드의 가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효과를 봤던 따라쟁이 전략을 이제 좀 벗어나서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시장은 남양유업의 흑자 전환부터 다시 한번 기업 가치의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부터의 주가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 55만원 밑으로는 이제는 뭐 크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면 되겠고, 다만 외부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녹록지는 않은 만큼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좀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한 주식 시장이잖아요. 이제 시장이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위축되어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2500선에서 계속해서 맴돌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3년, 5년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남양유업의 흑자 전환 스토리, 그리고 새로운 성장 이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60만원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2025년, 2026년, 2027년 성장해 가면서 예전에 찍었던 영광 100만원대 이상의 주가를 천천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남양유업에 지나왔던 일들, 그리고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체크해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구독하시고 후속 영상도 편안히 시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등은 댓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